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그 미국 의료비 세금 관련 내용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항목별 공제는 왜 이렇게 받기 힘든지, 또 HSA나 FSA는 뭐고, 자영업자는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복잡한 규정들 속에서 정말 여러분께 딱 필요한 핵심 정보랑 실용적인 전략, 이걸 뽑아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세법에서 의료비 혜택은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조정 항목 공제, 영어로는 above the line이라고 하죠. 다른 하나는 항목별 공제, 즉 below the line.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절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항목 공제, 항목별 공제. 네, 특히 조정 항목 공제는 개인의 조정 총소득, 그 AGI 자체를 직접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표준 공제를 선택하시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시든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른 공제 문턱도 같이 낮아질 수 있고요. 맞아요. 그 AGI를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점이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냥 의료비 공제하면 떠올리시는 것, 그 항목별 공제는 어떤가요? 이게 사실 받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 항목별 의료비 공제가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실제로 쓴 의료비 있잖아요. 병원비, 치과 비용, 처방약, 안경 이런 거요. 이게 본인 AGI의 7.5%를 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7.5%. 생각보다 높네요. 퍼센트를 넘겼다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계산된 의료비 공제액이랑 다른 항목별 공제 항목들, 주지방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기부금 같은 거, 이걸 다 합친 금액이요. 그 합계액이 최종적으로 표준 공제액보다 커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표준 공제액이 꽤 높잖아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이 15,000달러, 부부 공동신고는 3만 달러니까요. 와, 그럼 웬만큼 의료비를 많이 쓰지 않고서는 다른 공제 항목이 많지 않다면 항목별 공제가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부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비용 몰아주기, 런칭 같은 전략을 쓰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이걸로 큰 혜택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AGI를 직접 깎아주는 조정 항목 공제가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럼 대표적인 게 HSA랑 FSA인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먼저 HSA, 건강저축계좌죠. 이건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고액공제 건강보험, HDHP 가입자만 가능해요. 하지만 일단 가입만 하면 그 유명한 3중 과세 혜택이 있죠. 넣을 때 소득공제, 그 안에서 돈이 불어나는 동안 투라수익 비과세, 나중에 의료비로 꺼냈을 때도 비과세.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와, 3중 혜택이라.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조건이 HDHP 가입자. 네, 그 조건만 맞으면 2025년 기준으로 개인은 4,300달러, 가족 단위로는 8,550달러까지 넣으면서 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HSA의 또 다른 장점은 안 쓴 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직장을 옮겨도 내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말 그대로 평생 계좌라는 점이죠. 그럼 FSA는요? 유연지출 계정? 이건 좀 다르죠? 네, FSA는 보통 이제 고용주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고요. HDHP 가입 조건은 없습니다. 이건 장점이죠. 근데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 해에 다 안 쓰면 없어진다. Use it or lose it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최대 660달러까지 다음 해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연초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약간의 유연성은 있군요. 그래도 기본은 그의 소진. 그렇죠. 2025년 기여 한도는 3,300달러고요. 이건 보통 1년 안에 내가 쓸 게 확실한, 예측 가능한 의료비나 치과 비용, 안경 비용 같은 걸 세전 금액으로 내서 당장의 소득세랑 사회보장세를 아끼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그렇군요. HSA는 장기적인 관점, FSA는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하겠네요. 그럼 자영업자는요? 이분들을 위한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자료에 있었어요.
네, 자영업자분들은 또 아주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하고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서 낸 건강보험료 있죠. 그리고 치과보험료, 또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요양보험료, 이건 전령별로 한도가 좀 다릅니다만 이 보험료들을 사업 순이익 범위 내에서 전액, 조정 항목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above the line으로요. 와, 전액 공제요? 그것도 AGI를 직접 낮추는 이건 정말 큰 혜택인데요? 네,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한 조건인데요. 만약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직장을 통해서 회사 보조금이 나오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라도 있는 달에는 그 달에 대해서는 이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자격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고요? 실제로 가입 안 했더라도요? 네, 맞습니다. 실제 가입 여부가 아니라 가입할 자격이 있었느냐가 기준이에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기 쉬워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야, 이건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네요. 자,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HSA 기여금이나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공제처럼 AGI를 직접 낮춰주는 조정 항목 공제를 최우선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큰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렇게 해서 AGI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그러고도 남은 본인 부담 의료비다 아까 말한 그 AGI 7.5% 기준을 넘고 동시에 다른 항목별 공제 합친 전체 금액이 표준 공제액보다 클 경우에만 그때 비로소 항목별 공제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순서가 명확하네요. 네, 물론 어떤 공제를 받으시든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들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맞습니다. 증빙은 필수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그 복잡한 의료비 세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실질적인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료 중 일부에서는 HSA를 단순히 의료비 통장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 투자 계좌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들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좀 주목해서요. 당장의 세금 절약도 중요하지만 한 10년, 20년 후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의료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은퇴자금 마련까지 좀 더 길게 본다면 여러분의 HSA 활용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